안녕하세요. 이거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은 새로운 프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에이 파이다? 이거 사투리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은 바로 내리겠지만요.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유여헤이 말랑말랑이라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말랑말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이렇게 몰랑몰랑, 말랑말랑, 또 이렇게 몽실몽실 그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또 이렇게 약간 맛있을 것도 같고, 우리가 보통 젤리 좋아하고 또 뭐 티라미슈를 좋아하고 또 치즈케이크를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더 좋고, 또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물컹물컹은 또 싫잖아요, 갑자기 느낌이. 그래서 저는 말랑말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저도 힘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되게 많고, 정치 이야기, 법 이야기 듣다 보면 머리가 폭발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힐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힐링이란 단어가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단어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위로받고 싶은 마음, 내가 힘든 마음, 딱딱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그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치유했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지금도 힘들 때 치유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비가 촉촉하게 오는 날 라디오 진행을 하고 싶었었어요. 햇빛이 쨍한 날, 그런 날 라디오 말고요, 비가 촉촉히 올 때 아메리카노를 좀 진하게 내려놓고 티라미슈를 앞에 놓고 라디오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진행? 그게 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찍으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근데 이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세상에 아주 어려운 단어들, 그러니까 난해한 단어들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책 이름이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책 광고라고 할까봐 책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반투족이라는 그런 부족에서 쓴 단어인데요.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분투. 그게 뭐냐면 뜻이 너가 있기에, 그러니까 내가라고 발음하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나와 너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우분투. 단어는 좀 투박하죠. 이쁘지가 않아요. 우분투.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전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1000명, 2000명이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조회수를 올려주실 때 전 너무너무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또 들어준다는,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유여헤이 말랑말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방송은 주제를 다양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 또 저희 가족 이야기, 또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지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음식에서 어떤 기쁨을 받는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안내하기도 하고, 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의 행복이라도 한번 나눠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이나 컨셉이 있듯이 이 방송의 컨셉은요, 무조건 행복하기. 그냥 무조건 행복하기예요. 방송을 보는 순간 행복하기. 그래서 책을 많이 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의 좋은 구절도 안내해드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범죄자가 생기고, 왜 사람들이 슬프고, 왜 우울하고 자살을 하겠냐고. 그건
세상에 좋은 말들이 있어도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항상 그날 방송은 단어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근데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뭐 부족함, 아니면 나의 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어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게 복잡한, 뭐 복합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은 나의 부족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신화에서 나왔던 무슨 컴플렉스 그 단어에서 연관이 됐대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신화 설명을 하기엔 좀 그렇고, 만약에 필요로 하시면 다음에 신화 설명도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 얘기도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전 컴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옛날에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요. 저는 장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약간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넌 큰딸이니까 말만 들으면 약간 이렇게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왜? 큰딸이라서 뭐? 그래서 왜? 그리고 큰딸이 뭐 어째서라고 약간 반항을 하게 돼요. 특히 제 여동생이 저한테 언니니까 라고 하면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집안에서 첫째예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하고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장녀라고 부르고 동생한테는 막내라고 불러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2살 차이에 하나는 장녀, 하나는 막내고, 하나는 어리고, 하나는 다 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다 컸다고 했던 건 내가 8살 때부터였어. 전 8살 때부터 다 컸다 소리를 들었었어요. 동생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항상 어리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장녀 컴플렉스가 있어서요. 착해야 한다는 그 컴플렉스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효도를 해야 되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못했을 때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항이 중학교 때 극치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모범생 같다고 표현하는데, 전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날라리 뭐 껌 씹고 칼 씹고 그거 아니고요. 딴짓을 했어요. 책만 읽었어요. 엄청난 책을 읽었어요. 진짜. 뭐 세계 명작부터 시작해서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부터 뭐 코난, 홈즈, 안 읽은 책이 없었어요. 과학책까지요. 나중에는 읽다 지쳐서 백과사전까지 읽었어요. 백과사전을 거의 씹어먹듯이 읽었어요. 왜? 책이 제일 좋았어요. 학교 공부는 획일적이어서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들은 다 저를 보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심한 컴플렉스였어요. 내가 대학을 좋은 데를 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수도 없이 편입시험을 봤습니다. 편입시험에 원서를 엄청 썼어요. 사실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왜 내가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의 컴플렉스의 발현이었죠. 떨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20번 정도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졌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나서는 것도 싫고 하기도 싫었었어요. 거기다가 동생은 좋은 대학을 갔죠.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언니가 돼서. 언니가 성공을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저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컴플렉스를 극복은 결국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해야 되고 넘어서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는, 저는 가끔 사투리 쓴다고 하면 컴플렉스를 느껴요. 저는 안 쓰는데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쓴다고 해요.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곳 말 쓰는 건데, 그래서 가끔은 황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옆에서 탁 놀리는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상체가 이런 비밀을 밝혀도 되나? 상체는 5인데 하체는 66이에요. 이건 너무 여성적인 치욕이다. 남편은 항상 그걸 놀려요. 근데 전 정말로 그게 어쩔 땐 컴플렉스예요. 왜? 되게 옷을 똑같은 걸 들고 와서 상체가 작으니까 하체도 작은 걸 못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건 컴플렉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러면 살을 빼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컴플렉스는 이건 근데 사실 컴플렉스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준 컴플렉스예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저는 법대를 나와서 독일을 유학 가서 독일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독일 박사예요. 그리고 교수죠. 근데 사람들은 저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저한테 변호사시죠? 그래요. 저는 변호사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저는 말을 안 했지만 사람들끼리 가끔 이렇게 만들어요. 쟤는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인 척 한다까지 말을 만들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게 이상하게 컴플렉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가끔 그래요. 왜 사실을 안 봤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당신은 왜 그걸 안 먹어요? 왜 짬뽕을 먹어요? 짜장을 안 먹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각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법정에 서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내가 판사이면 실수를 해서 판결을 잘못할까봐, 내가 검사이면 엉터리 기소를 할까봐, 내가 변호사이면 변호인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핑계 같지만 진짜예요. 대신에 저 같은 문제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었었어요. 전 제가 문제아였거든요. 문제아인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고요? 한 번에 다 털면 몰랑몰랑 말랑말랑이 아니죠. 제가 걸어온 과정만 해도 소설책 한 권을 다 써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다 거쳐서 오면서 이 시간까지 오면서 지금 저는 매일 힘들어요. 왜? 내가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댓글에 욕을 쓰면 내가 정말 잘못했나? 또는 종편 방송에서 어느 날 나를 자르면 내가 뭘 잘못했더라? 누가 어떤 외압을 넣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방송에서 내려오면 내가 말실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고동이라고 그러나요? 달팽이라고 그러죠? 달팽이처럼 제 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 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모 신문사에 기고할 글을 쓰다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었어요. 글을 안 쓰면 시비에 안 붙는데 글을 쓰면 시비에 붙거든요. 제 컴플렉스는 수도 없이 많은데 정말 매일매일 그걸 넘어서면서 살고 있어요. 왜? 컴플렉스를 넘어설 때 살아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가끔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고통받는 것이라고. 제가 박사를 받던 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네.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교수님이요. 지금까지는 넌 시험을 봐도 틀려도 너한테 야단을 안 쳤어. 넌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너는 독토란트, 박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독토르류기 때문에 넌 틀린 말을 하면 박사가 왜 저래라고 하는 비난까지, 틀린 거에 비난까지 올 거야. 넌 이제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요즘은 느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일주일간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이 짓을 또 하나? 전 일 벌리는 기계래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희망을 잃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번 학기, 이번 수업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힐링 될 수 있다면 전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플렉스는 모두가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몇 개인지 한 번만 적어보세요.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적어봤더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더 많아요. 자, 그래도 공인인데 다 얘기하면 이걸 보고 다 까발리면 저도 좀 그렇잖아요. 전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듣고 살아서 그게 지금 너무 싫고요. 제가 항상 언니였기 때문에 언니인 게 너무 싫어서 진짜 언니가 생기는 게 너무 좋고요. 누가 저한테 언니 그러면 싫어요. 저는 사실 뭐 언니 너무 좋아할 거면 제가 그래요. 아, 내가 왜 네 언니니, 그냥 친구해, 그래요. 컴플렉스인 거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컴플렉스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찍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적어 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거울을 보고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거울 보고 이랬어요. 고생했다, 잘했다, 토닥토닥.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토닥토닥. 고생했어, 참 잘했어. 지금까지 걸어오느라고.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한번 해봤어요. 근데 눈물도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저한테 하니까.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 세 사람에게 토닥토닥 고생했어, 넌 대단해 라고 한 번만 카톡 넣어보세요. 세 사람에게. 받은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돌아오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요,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하루에 몇 번 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이래요. 컴플렉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라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내가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도 사랑받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까발려 버리세요. 난 그게 컴플렉스야 라고 여러분 앞에서 오늘 얘기를 했더니 저는 66을 입어도 이제 괜찮아요. 까짓 거 뭐 77 아닌데요. 네, 첫 방송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감도 안 오고요. 그냥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도 막상 앉으니까 뭐 횡설수설이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암, 그리고 죽음, 슬픈 얘기인데요. 저 방송 찍다 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꼭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죽음이란 과연 끝이 아님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지만요, 우분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도 있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유여해이 말랑말랑, 몰랑몰랑 아니에요. 말랑말랑.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